안녕하세요. 같은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뉴스 큐레이터 조영창입니다. 오늘도 뉴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11월 26일 화요일 뉴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매일신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매일신문 일면은 정부의 고용정책 자금이 벌써 바닥났다는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자금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청년고용장려금은 10월에 벌써 소진됐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324만 명이나 돼서 정부 예상치 90만 명을 훌쩍 넘은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12면인데요. 2조 8천억 일자리 자금이 바닥나서 1천억 원을 일반 예산 ABB에서 더 끌어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달 15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만 명을 초과 신청했는데요. 지금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용노동부는 홍보가 잘 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청년고용장려금 플러스 지금 치매지원금도 이미 동이 나서 현금 복지가 곳곳에 펑크났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2면 보시겠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민주연구원의 의사소통TV에서 지금 유튜브 방송입니다. 의사소통TV에서 선소리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이 TK 전략지역 말만 하지 말고 획기적인 선물을 좀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중앙당에서 험지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별로 내놓을 선물이 없어요. 선물도 없을 뿐더러 대우공항이나 제대로 좀 처리하세요. 관련 기사 중앙일보 6면에도 있습니다. 김부겸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만남을 했네요. 보니까 만남을 했다. 욱하는 성격 이해찬한테 배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아마 이게 다음 달 1일쯤에 방송될 모양인데요. 다음 달 1일 방송하기 전에 와장창TV에서 민주당의 김부겸 일병 구하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 4면 기사입니다. 4면 기사에 보면은 유재수 감찰이 감찰 무마 건이 전 부산경제부시장입니다. 이 사람이 여권으로 번지나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건 수도권 신문에서 다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민주당이 모병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렇게 해서 특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위원장에 김진표, 김두관 두 중진급 의원을 지금 선임했다고 하네요. 청년층 총선 정책 공약으로 보입니다만은 모병제 논의는 앞으로도 충분히 왈가왈부할 만한 사안이니까 차후에 다시 와장창TV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신문 모처럼 경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면인데요. 패션연구원장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사성장군 출신이 지원을 했다고 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패션업계 경력도 없는 사성장군이 왜 지원했을까요? 뻔하죠? 불문가지 아닙니까? 물어보라 마나. 대구시장이 권영진 시장이 안 불렀으면 왜 왔겠습니까? 연구원장 지명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권 시장이 불렀으니까 왔었는데 말썽이 나자 인사검증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하여튼 대구시가 요즘 행정이 요징행입니다. 매일신문은 이 정도로 보고 영남일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남일보 오늘 일면 머리 기사는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을 계기로 악펄살인 때문에 실명제에 서둘러야 한다는 이런 기사를 썼는데 저는 실명제에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기농기촌 몰린 문경 인구소멸 벼랑끝 탈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문경에서 2배나 많은데도 작년에 118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경북에서 인구 증가를 한 도시가 경산, 문경, 영천, 예천이죠. 관련 기사 시면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원인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출산 장려책 영향도 있지만 결국은 남부 지역 인구를 빼들어간 인구쟁탈전의 풍선 효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는 사실 지금 보면 대구와 가까운 데다가 경산 지역에 공단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까지가 서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퇴직한 공직자들의 전입 사례도 있다라고
아마 젊은 층들도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은 혁신도시 탓이 큽니다. 인구 호재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역시 제한적입니다. 지금 선거구가 없어질 상황이죠. 그리고 영천 같은 경우에도 뭐 인구 늘리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죠. 인구 늘리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예천은 뭐 도청 신도시 영향이 클 것 같고요. 지금 영양군은 인구 소멸 빨간불이다 이렇게 지금 하단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인구 2만 명 회복을 위해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출산 장려책, 뭐 범국민 운동 전개 이런 게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지금 하단 기사에 보시면은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라는 분이 농어촌 인구 유인 6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분이 제시한 6가지 방안은 첫째, 농어촌 일자리 늘려라. 둘째, 지방교육 특구화 정책. 셋째,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본사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렇죠. 결국 지방 분권이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넷째는 뭐 맞벌이 부부가 걱정 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농어촌 배려 보육 정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영남일보 3면에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김영만 군이 군수입니다. 첫 번째 영장은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두 번째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김 군수는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척근이 구속된 상태였죠. 이어서 영남일보 사면 하단 기사입니다. 지역구 250석에 비례 50+100% 연동형으로 여야 사당이 선거제 협상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남일보 관련 기사 또 오면 상단에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당내 일부에서는 정의당만 좋은 일 시켰다. 이렇게 기사 썼습니다. 또 하단에는 선거법 개정 4+1 여야 공조를 복원을 본격화한다. 한국학은 뜻다빵 다당제다. 평가져라.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영남일보 저로 기사도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 3개 기사를 모아서 썼어야죠. 제가 3개 기사를 잘 모아서 쓴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4면인데요. 선거법 내일 부의 이런 제목으로 범여권 선거법 동상이몽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 안이 급부상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기사의 표를 상세히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지금 현행 253대 47석 지역구 비례석은 지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뭐 높다. 현행대로 하는 거니까 높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고 지금 패스트트랙 원안은 225석 비례 75석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전원 찬성해도 불가능하다. 민주당, 정의당, 뭐 친정 무소속 합쳐도 통과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250석, 50석 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240석, 비례 60석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표를 보시면은 화랑계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최종 수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은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의당이 반대해도 통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불과 6석에 불과한 정의당에 끌려다니라고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선거법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민주당은 250대 50석을 제시할 때 정의당에게 아마 당근을 제시할 것 같아요.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정당 지지율의 50%만 반영하는 현재 준연동제를 완전 연동제로 바꾸려고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6석에 불과하다고 정의당을 비하하지만 실제 한국당의 지지율과 정의당의 지지율을 비교하면은 뭐 대여섯 배 이상 차이 안 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당의 지금 의석이 110석 뭐 지금 의원직을 잃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120석 되는데 120석에 6분의 1만 되더라도
지지율이 6분의 1은 되거든요, 정의당이. 그러면 정의당이 20석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정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면 정확하게 지지율로 따진다면 정의당도 20석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완전 연동제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250대 50석이라도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에 지소미의 종료를 놓고 공방이 뜨거운데요. 일본이 고비마다 합의 비틀기 해서 일본의 꼼수주의보 이런 제목으로 한국일보가 일면 머릿기사로 썼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죠. 우리로 따지면은 총리 비서실과 총무처를 합친 부처가 관방장관이라고 합니다. 정부로서는 사죄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서가 관방장관은 얘기했습니다만 외무성 차관 명의로는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일본이 위안부 합의 이후 갈등 국면마다 지금 소년상 이전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왜곡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섬나라 근성인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론 플레이로 한국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에 휘둘리지 말고 해법을 모색하라 이런 의견 기사를 썼습니다. 조선일보 지금 일면 보시겠습니다. 유재수 감찰 수사관 당시 청와대 특감 반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검찰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유재수 지금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이었죠.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지금 박형철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유재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요. 뒷면에 보시면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 씨에 대해서 감찰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중단시키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위선이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재수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하단에 보시면은 노무현 청와대 시절 이호철 허리 문 대통령의 삼촌이라고 이야기죠. 이호철 민정비서관 그리고 김경수 현 경남지사가 행정관 시절에 함께 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행비서로 일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권 핵심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감찰이 무마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수 언론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23일 시찰하면서 서해 포격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날이 아마 연평도발 9년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완충구역인 창린도 부대를 시찰하면서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신문들은 북한 매체 보도 후에 지금 서해 포격을 지시를 브리핑했다면서 넉장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2면입니다. 홍콩 사태 이야기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홍콩 범민주 진영 지지자들이 축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뉴스입니다. 홍콩 지금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389석 거의 86.1%를 석권했고요. 친중파가 60석 13.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홍콩 행정장관 선출직에서는 간선제이기 때문에 홍콩파들의 어떤 민주 홍콩파들의 이번 선거의 약진이 행정장관의 퇴진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